911 터보입니다. S예요.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 올렸잖아요. 진짜 저는 이런 차는 사실 리뷰하면 안 된다고 봐요. 리뷰하는 것 자체가 이 차에 대한 모독이다. 모욕이야. 모욕? 모욕을 뛰어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히 네가 나를 타서, 감히 네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차를 평가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안내 정도만 해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911이라는 차는 이 911만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특한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 BMW처럼 엔진 무게중심이 좀 낮습니다, 아니면 뭐 미드십 차량들처럼 엔진이 우린 중간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RR, 미드십이 MR이고 앞에 엔진 있고 뒷바퀴로 굴리면 FR이고 얘는 RR. R? 엔진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엔진이 저기 뒷궁뎅이에 매달려 있단 말이야. 뒷궁뎅이에. 다시 말해서 미드십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에 엔진이 있죠. 그리고 그 엔진 뒤에 넘어가면 거기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에 뒷바퀴가 체결이 돼 있죠. 근데 911은 다르죠. 911만이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911은 뒤통수에 뒷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 뒷자리 뒤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 뒤에 엔진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독특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감히 추측을 좀 해보지만, 감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포르쉐가 이 RR 구동 방식을 지금까지 병적으로 고집해오는 그 이유가 바로 엔진에 있는 게 아닌가. 다들 뭐 포르쉐 911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가 있죠. 수평대향입니다. 수평대향. 그리고 이 포르쉐의 수평대향 엔진이 이 RR 구동 방식만큼이나 희귀하고 스페셜한 그런 엔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엔진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해가지고 뭐 4기통도 만들고 6기통도 만들고 인라인 6기통, 아니면 요거를 살짝 눕혀서 V자로 만들면 V6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물리 법칙이죠. 길게 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 그런데 이 수평대향 레이아웃은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수평 대향이거든. 이쪽으로 3기통, 이쪽으로 3기통, 3기통을 수평으로 대향으로 붙여서 놨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누웠어. 자, 누웠어. 이게 어떻게 흔들려? 이게 어떻게 흔들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엔진이라는 거는 엔진룸에 들어가서 그냥 무슨 쇠꼬챙이로 빡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엔진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을 차선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운전하면서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이런 모든 옆으로 횡지를 받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저 움직이고 있는 무거운 덩어리인 엔진이 이렇게 서 있냐 누워 있냐는 차량의 운동 성능을 좌우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다 필요 없고 BMW 한번 보세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엔진이 아무래도 아래로 좀 내려가 있죠.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은 영향들을 주겠지만 BMW가 그렇게 저중심 설계 노래를 부르면서 차를 만든 결과 BMW의 운동 성능을 보세요. BMW의 거동을 보세요. 그런데 걔도 아래로 내려놨다 뿐이지 엔진은 어차피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얘는 누웠다고. 누웠어. 애기들도 한번 보세요. 엄마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하다가 엄마가 손 딱 끌면은 안 가잖아. 근데 두 발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서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누워버리잖아. 누우면 답 없거든. 그거 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누운 거야. 옆으로 안 밀리려고. 그리고 엔진이 누워있으니 이 가뜩이나 드라이 썸프란 말이에요. 아래 올팬이 없어. 드라이 썸프야. 엔진이 얼마나 바닥으로 내려가 있겠어요. 그 넙대대한 게 아래쪽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처럼 깔려있는 거지, 엔진이. 이게 수평대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수평대향이라고 해서 그럼 단지 무게중심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만 있냐? 아니죠. 단지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수평대향이잖아요. 6기통인데 여긴 지금 6기통이 들어가 있는데 6기통, 3기통이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고 있어. 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또 아시면 돼요. 엔진이 폭발을 해서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면 그 밀어내는 힘이 생기죠. 근데 그 밀어내는 힘이 계속 서로 밀어내기만 하면 한쪽 방향으로
진짜 엔진이 아마 경운기가 될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엔진의 크랭크축, 그 피스턴이 밀려나서 그 수직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 크랭크축에 뭐가 달려있냐? 카운터웨이트가 달려있어요. 카운터웨이트. 그 피스턴이 움직이는 반대쪽 방향으로 피스톤 질량을 움직여서 그 진동을 상쇄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를 하셨죠? 박서 엔진, 네, 이렇게 붙어 있잖아. 빵빵빵빵빵빵빵. 카운터웨이트가 여기 왜 필요하겠어요? 지들끼리 마주보고 터지는데 지들끼리 상쇄시켜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카운터웨이트가 거의 없는 그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그 크랭크축, 그 회전체가 미친듯이 가벼워진 그 결과, 진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면 거기에 1kg만 추가가 돼도 그게 진짜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 무게가 진짜 제곱으로 늘어날 텐데, 그게 그렇게 미친듯이 가벼워진 결과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박서 엔진의 리스폰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폰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뉴트럴에서 악셀만 쳐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1000rpm에서 3000rpm까지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이는 엔진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죠. 달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진짜 어떤 RPM 영역대에 있던가, 네, 이 시종일관 박서 엔진만의 그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RPM 리스폰스가 좋다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하면서 사실 이 RPM 게이지를 보고 있기도 참 무서운 차고 거의 뭐 불가능한 차기는 하지만, 제대로 쏠 때 가끔씩 RPM을 딱 보거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은 RPM이 그냥 우와 빠르다, 리스폰스가 빠르다, RPM이 레드존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그냥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새끼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저 6개의 피스턴이 하나하나씩 폭발하고 그 폭발하는 힘을 회전체로 돌리기에 정말 완벽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런치 컨트롤도요, 뭐 이게 얼마나 더 빠른 건지 뭐 진짜 빠르다 솔직히 이런 느낌 받기 오히려 좀 힘든 것 같고, 그냥 이 엔진의 경쾌함이 경이로워요. 그냥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차의 독특한 구동 방식, 이 RR 구동 방식을 얘기하다가 지금 박서 엔진 얘기로 살짝 넘어갔었는데, 그럼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얘네가 이 변태같이 지들만 쓰는 이 RR 방식을 계속 이렇게 미친듯이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저 박서 엔진 때문인 것 같다. 지금까지 박서 엔진의 장점들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서 엔진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최대 단점이 뭐냐, 옆으로 넓어도 너무 넓어. 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뭐 비행기 엔진이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넓은 걸 도대체 차 어디에 넣을 거냐고. 어디에 넣을 건데? 없어. 넣을 데 없어.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넓대대한 엔진을 어떻게든 뭐 기통수도 좀 작고 뭐 하기는 하지만 배기량도 작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앞쪽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차를 만들고 있는 스바루가 그렇게 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포르쉐처럼 저렇게 뭐 터보 붙이고 뭐 수평대양 6기통에다가 냉각 시스템 미쳤고 막 이렇게 만들려면 앞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911은 포르쉐는 알고 있는 거거든. 펀카는 펀드라이빙은 일단 차가 작아야 되거든. 근데 저거 앞에다가 넣으면 지금 뭐 넣고 바퀴는 뭐 뒤에 있어? 우리가 후드를 딱 열어보면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댐퍼 마운트예요. 댐퍼 마운트가 요즘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댐퍼가 눕도록 설계하는 건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람만 하더라도 양발을 벌리고 버티는 거랑 그냥 일자로 서가지고 버티는 거랑 뭘 더 잘 버티겠어. 양발 벌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저 댐퍼 마운트도 자꾸 눕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더더욱이나 저 옆으로 넙대대한 엔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MR에도 못 들어가. MR도 못 들어가. 그럼 결국에 답은 하나야. 맨 뒤에 넣어야 돼. 맨 뒤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포르쉐가 RR 구동 방식을 쓰는 이유는 오로지 박서 엔진 때문이다 라는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물론 저기 엉덩이 크면 좋지, 빵빵하면 좋지. 근데 빵빵해도 적당히 빵빵해야지. 이거는 뭐 이제 이게 뭐 킴 카사디안도 아니고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진짜. 이게 뒤에서 딱 보잖아. 이게 루프가 3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루프 있고 양쪽에 루프 하나씩 더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빵빵해지는 것도 포르쉐가 저 뒤에 있는 엔진을 신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안으로 밀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태생적으로는 되게 변태 같은 구조예요. 제일 무거운 게 저 뒤에 들어가 있으면 앞바퀴 그립이 잘 안 살 거 아니야. 아무리 공기 저항을 잘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얘네가 그걸 아니까 자꾸 밀어 넣는데, 이거를 밀어 넣을 때마다 왠지 이거 휀다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와, 이건 진짜 진짜 이거 솔직히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 차 엉덩이 사이드미러로 보면서 운전하는 맛이 이 기가 막히거든. 뇌피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수평대항 엔진은 진짜 특히나 또 이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수평대항 엔진, 거기서도 더 특히나 992 터보까지 와서의 이 수평대항 엔진은 뭐 3700cc 6기통으로 그 수평대항 엔진은 리스폰스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600마력이 넘는, 사실 좀 잘못된 거죠. 6기통 3700cc에 뭐 600마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뇌피셜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네. 요 뇌피셜을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확장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포르쉐는 박스 엔진을 쓰고 싶었던 거야. 박스 엔진을 어떻게 넣지? 하다 보니까 저 뒷궁뎅이 말고는 넣을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RR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진짜 911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이런 헤리티지가 완성이 됐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앞쪽 그립이 제대로 안 산다. 앞쪽 그립이 제대로 안 산다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트랙션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얘네는 정상이 아니잖아. 길이 막혔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으면은 야 이제 뚫어, 이런 놈들이란 말이야. 약간 한국이야, 한국. 길이 막혔으면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을 뚫어버리죠, 우리나라는. 다 뚫어. 그러니까 약간 포르쉐가 그래요. 다른 브랜드 같으면은 야 그거 안 된다, 이제 박스 엔진 포기하고 그냥 뭐 MR로 집어넣든 아니면 엔진을 앞에 넣든 뭐 해라,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얘는 아닌 거야. 박스 엔진 안 돼. 야, 우리가 그걸 왜 포기하냐? 야, 박스 엔진이 최고야 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결국엔 무슨 짓을 했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기 시작한 거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온 괴물 같은 시스템 중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PDCC다. 여기는 분명히 코너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안으로 한번 더 꺾어도, 왼쪽 코너에서 왼쪽으로 한 번 더 집어넣어도 그냥 저쪽이 한 번쯤은 쏠릴 법도 한데, 그냥 뭐 스케이팅 그게 시속 몇 킬로가 됐건, 그 집어넣는 핸들의 타각이 얼마나 강하건 상관없이 정말 한치의 롤도 허용하지 않아요. 한치의 롤도. 제가 뭐 RSQ8 같은 차량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카이엔 터보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PDCC는 원래 짭 PDCC예요. 짭 PDCC. 그런데 그게 이제 짭 PDCC가 48V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녀석을 만나서 그나마 이제 진짜 PDCC처럼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원래 오리지널 PDCC는 예전 각 유압쇼기 각 바퀴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네 바퀴를 독립적으로 스테빌라이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롤을 잡아요. 매직 바디 컨트롤이나 이액티브 바디 컨트롤, 벤츠에서 사용하는 댐퍼 안에 유압쇼기 들어가서 차고를 실시간으로 높였다 낮췄다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이에요. 걔는 진짜 차고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거고, 얘는 스테빌라이저만 들었다 놨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어찌 보면은 차고를 조절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얘는 차고를 조절한다라기보다는 스테빌라이저가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버텨준다라는 개념이 더 크죠. 그리고 중요한 건 MBC 같은 시스템은 이 작은 차에 못 들어와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도 마찬가지죠. 걔도 이 차에는 못 들어와요. 너무 크단 말이야. 무거워.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슬림하게 생긴 유압 댐퍼를 이제 각 바퀴마다 하나씩 딱 박아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컨트롤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영상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달리는 도중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쳤을 때도, 이런 상황에도 그 1000분의 1초를 잡아내서 차가 쏠리지 않게, 차가 롤이 생기지 않게 잡아내는데, 이런 코너에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똑똑하게 잡겠냐는 거지. 저런 찰나의 순간까지도 잡아서 롤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큰 코너는 그냥 뭐 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도 그냥 뭐 옆차선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PDCC가 생긴 결과, 얘는 이런 미친 핸들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차감이 좋다는 거죠. 사실 되게 간단한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차가 좌우로 쏠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하면은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무게를 받아도 횡지를 받아도 안 눌리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무턱대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도 포르쉐 입장에서는 답이 아니었겠죠. 왜냐, 911은 공도의 제왕이어야 되는데 공도에서 딱딱하면 출퇴근을 어떻게 하니. 그리고 두 번째, 가뜩이나 앞에 트랙션 떨어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막 딱딱해버리면, 무식하게 딱딱해버리면 오히려 트랙션에 안 좋단 말이에요. 펴질 때 빨리 펴지고 먹을 때 빨리 먹어줘야 되는 게 좋은 서스펜션의 덕목인데, 무턱대고 롤 잡겠다고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도 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PDCC가 들어온 결과 서스펜션은 좀 소프트해질 수 있었던 거죠. 어차피 롤은 PDCC가 잡거든. 그리고 지금 얘네는 여기서 만든 이 느낌을, 이 시스템,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카이엔 터보 같은 데도 지금 다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우디 RSQ8도 결국에는 이 911에서 뽑아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3챔버 에어 서스펜션까지 써서 미친듯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면서도 코너를 잘 감아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과 방지턱을 넘을 때 이게 어떻게 600마력짜리 스포츠카의 승차감이냐고. 한쪽만 요철? 아이씨.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이 리프트 기능도 들 수 있죠. 앞바퀴만 이렇게 들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후륜 조향 갖다 쑤셔놓고, 그 런치 컨트롤 할 때 타이어 살짝이라도 온도가 좀 들어올라 있으면 차가 이렇게 살짝 비틀리거든요. 이렇게 살짝 비틀려. 살짝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개 시겁해가지고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러고서는 살짝 뒤가 도는 느낌이 나는데 악셀을 그냥 지지고 있어 봤더니 그냥 그 제로백 2.5초를 뽑아내면서 그대로 다시 자세를 잡더라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물어보는 것 중 하나예요. 야, 포르쉐 911의 뒤에 후륜 조향이 왜 들어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전에 BMW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BMW 같은 브랜드도 이제는 후륜 조향을 단지 그냥 편안한 골목길에서 빨리 회전 반경을 줄여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전자 제어가 엄청나게 지금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그 후륜 조향까지 전자 제어의 일환으로, 차가 날아간다 싶으면 카운터를 칩니다. 제가 카운터를. 그래서 자세를 확 순식간에 잡아주죠. 그리고 거기다가 4륜구동 시스템까지. 일단 이렇게 이 RR의 구조에서부터 오는 그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포르쉐가 뭘 했어? 여러분들이 뭐 흔히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포르쉐는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뭐 차를 만든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포르쉐는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외계인들을 모아요. 그냥 외계인이라고 될 게 아니야. 이거는 일단 외계인들을 모아서 외계인들을 데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외계인들만 데리고 한 오징어 게임을 한 20회차 정도 하고 나면은, 한 20년 하고 나면은 그 외계인들 중에서도 미친 또라이 외계인들만 한 20마리가 모일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음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전자제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드웨어와 그 모든 전자제어가 만나서 RR 구조를 가지고 이런 코너에서 그냥 풀악셀. 원래 흔히들 RR 구조에서 오는 가장 큰 단점이 뒤가 무거우니까 접지가 잘 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이 넘어가고 나면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전자제어가 통제력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이 작은 차에 640마력을 땅바닥에 미친듯이 맘 편히 뿌리고 다니는 게 웬 말이냐고. 그렇죠. 뒤에 스포일러 있잖아요. RR 구조에서부터 오는 뒤쪽이 무거워서 접지력이 좋아지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나 보지? 640마력을 미친듯이 뿌리고 다니기에는. 자, 뭐 이런 차입니다. 3억이거든요 911에 굉장히 여러가지 모델이 있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것 또 한 가지는 이 911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마다 또 다 그 역사가 있고 모델마다 또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모델들 중에서도 나는 돈 상관없이
돈 상관없어. 돈 상관없고 나 뭐 그렇게 막 미친듯이 안 쏘고 나 운전의 재미 뭐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911이면 돼. 제가 커뮤니티에도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한 걸 굳이 리뷰를 해야 되냐. 사실 어떤 뜻이었냐면 그 안에 그 아름다운 루프라인, 그 정말 미친듯이 멋있는 그 스포일러와 뒷범퍼의 라인, 그 오버핸다의 굴곡부터 시작해서 휠, 그 안에 세라믹 브레이크 딱 노란색 바나나 하나 딱 들어가 있고, 휀다의 덕트, 이 관상용으로도 솔직히 뭐 예술품을 산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 터보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911도 911인데 나는 내 운전의 희열, 그게 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T3 사세요. 무조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잘 나가요. 이 640마력이라니까 전자제요. 그냥 지금까지 솔직히 저 AMG GTS도 많이 탔고 그리고 뭐 720S 같은 경우도 뭐 잠 한 일주일 타긴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전자 제어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나왔어. 하지만 와, 이건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거는 악셀을 끝까지 지지기 좀 무서워요. 카라라 포이스 같은 경우에는 런치 컨트롤을 해도 그냥 깜짝 놀라는 수준에서 너무 재밌다 막 이거였는데, 얘는 순간 숨을 못 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초긴장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다가 악셀을 딱 띄고 나면은 뭔지 아시죠? 뒤질 뻔했네. 약간 이거야.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지 터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기음이 작아진다, 터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RPM을 못 쓴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터보도 터보지만 가면 갈수록 환경 규제가 빡세지다 보니까 이게 뒤에 총매가 막 두 개씩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총매 사이즈도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 총매에서 잡아먹는 배기음이 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뜩이나 터보에다가 총매까지 막 더 커지고 한 결과 이거는 그 배기음이 너무 많이 아쉬워요. 배기음이 얼마나 아쉬워서 이 박스 엔진 소리가 자꾸 귀를 즐겁게 할 정도. 물론 한편으로는 뭐 좋은 것도 있기는 해. 박스 엔진의 진짜 내가 박스 엔진을 진짜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사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RPM이 미쳐 날뛰는데, 이 미쳐 날뛰는 RPM이 사실 7000에서 끝나고, 그리고 그 미쳐 날뛰는 RPM이 자꾸 7000에서 끝나니까 수동으로 하고 다닐 때는 1단에서 퓨얼컷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1단 기어비가 되게 짧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8단 PDK로 오면서 뭐 이런 타격감, 물론 뭐 타격감 더 좋아지고 진짜 뭐 그냥 뭐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1단에서 너무 끝나버리니까 이 정도 느낌은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끝. 그러니까 하면 바로 변속 때려야 되는데 이게 퓨얼컷 걸리기도 너무 쉽고, 어차피 나는 뭐 패들 시프트도 안 쓰고 그냥 뭐 예술품으로서 터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탄다. 그런 분들은 사실 돈 상관없으면 터보가 맞긴 하죠. 네, 터보가 맞는데 나 운전 좀 재밌게 하고 싶고 나 차 좀 느끼고 싶고 나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GT3가 맞지 않을까. 이번에 GT3가 911 최초로 프론트 서스펜션을 WC-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지가지 해 진짜. 맥퍼슨으로 이 정도 조향감을 만들어주는데 뭐 더 어쩌려고 WC-본 갖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사람이 몸으로 느끼긴 힘들 거라고 봐요. 기록이 말해줄 거라고 봐. 그리고 RPM, NA잖아. 배기음, 아무리 총매 때문에 죽어도 일단 터빈에서 죽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배기음을 생각하더라도 GT3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금도 한 6000rpm 딱 보고 땅 쳤는데 또 퓨얼컷 걸렸어. 제가 봤을 때는 퓨얼컷 안 걸리려면은 한 4 넘어갔다, 중간 넘어갔다 싶으면은 그냥 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리뷰 시작하면서 이 차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그 명예훼손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911의 명예를 좀 원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조금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만할게요. 좀 이런 차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귀한 차 내주신 차주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